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한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덱스 함수에서 calculate 함수와 date add 함수를 가지고 날짜 디멘션 테이블을 저희가 생성했기 때문에 날짜 관련된 지표값을 어떻게 생성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두 개의 함수를 조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calculate 함수에서의 기본적인 정의, 가장 많이 쓰여지는 함수고요. 사실상 전반적으로 좀 활용 빈도가 높은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함수는 몰라도 calculate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calculate 함수는 표현식에 관련된 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이 표현식에 필터가 지금 보신 것처럼 필터 1, 2, 3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표현식에 해당되는 필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이 표현식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측정값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는 측정값에 사용되는 그 수식이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측정값을 보통 만들어 놓게 되죠. 그래서 여기 뭐 총합계를 만들어 놓으시면 총합계를 쓰게 되는데 이 총합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떠한 뭐 내용으로 이제 필터링을 해서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세분화를 좀 더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이제 필터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필터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함수 date add 함수가 들어가서 이 함수가 올곧이 이 자리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date add 함수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date add 함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값이 떨궈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의 값이 떨궈지게 되는 거죠. 결국 마찬가지로 calculate 함수 같은 경우도 수식되는 표현되는 부분은 결국에 종국에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엑셀과 다르게 덱스 함수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산되는 기본적인 가장 소 단위가 그러니까 셀 단위죠. 셀 단위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시면 이러한 그 특정한 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셀은 여기 있는 A 이게 원셀이라고 하고 이게 B1셀이라고 하면 A1 더하기 B1에 대한 이런 수식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해놓고 이 아래에 나머지 셀도 똑같은 수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덱스 함수의 계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루틴은 어떤 형태로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냐면 배열 함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집합 함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그런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을 때 올곧이 A에 해당되는 부분만 연산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A와 B의 교집합에 관련된 부분, 마찬가지로 또 B에 관련된 부분만. 그래서 A에서 B를 빼거나 B를 A, B를 다 합치거나 이런 형태로 약간의 하나 이상의 어떤 그 집합단체로 움직이는 그런 계산 연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덱스 함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이해도가 조금 더 혼동되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date add 함수를 보시면 일단 날짜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데이트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date라고 하는 테이블에 날짜라고 하는 열이 있다라고 하면 데이트 열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어떤 우리가 집계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전체 모집단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집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날짜 중에서 이 날짜들이 계속 이제 연속돼서 뭐 나올 거죠. 그럼 이 날짜들에 대해서 날짜 간격에 대한 부분이 정수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뭐 1, 2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날짜 간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날짜 간격 기준. 예를 들어서 이 날짜 간격 기준이 연 단위 기준으로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1이 되면
1년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2년이면 2년 후를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전이라고 하면 마이너스로 가겠죠. 마이너스 1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티드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전 연도죠. 만약에 이게 먼스가 되면 전달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데이가 되면 바로 전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표현식이 만약에 총 합계라고 하면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의 필터 값을 여기 표현식에 최종적으로 적용을 해서 결과값을 던져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함수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볼 거니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트 애드 함수를 가지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동, 년 대비 매출값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분기를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전 분기 대비, 또는 특정한 월을 따진다고 하시면 월의 전월 대비, 아니면 같은 동연도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부분으로 간격 기준에 대한 단위죠. 간격 기준의 단위는 year, month, 그 다음에 day, 그 다음에 quarter, 분기가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정수가 1, 2, 3, 4로 가게 되면 바로 뒤에 오는 날짜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이너스면 바로 앞에 오는 그 기간만큼, 간격 기준만큼 해당되는 날짜열에서 데이터들을 쭉 필터링을 하면 그 데이터의 필터링이 전파가 돼서 이 표현식에 전파가 되고 이 표현식에 대한 부분들이 집계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수식을 머릿속에 잘 인지를 해 놓으시고요. 가장 많이 쓰는 그 조합 중에 하나가 calculate와 date add 함수를 통해서 제가 그 전에 날짜 디멘션 테이블을 생성할 때 날짜 디멘션 테이블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날짜 테이블을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지표들을 볼지에 대한 부분은 비즈니스 데이터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날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날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니까요. 기본적인 루틴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거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바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들 파워 피벗에서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제 파일은 저희가 기존에 계속했던 파워 피벗 에제 파일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파워 피벗의 관리창을 가셔서 파워 피벗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방금 전에 보셨던 calculate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add 함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년 대비 또는 동월 대비 또는 기준이죠. 그 동월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연도 또는 분기 또는 월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매출의 값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데이터 인사이트를 보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기존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 하고 원가에 대한 부분들 똑같은 형태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매출에 대한 부분은 보시면은 sumx 함수를 써서요. 주문 테이블에서 그쵸? 반복해서 진행하는 거죠. 주문의 수량 곱하기 related 함수, 다음에 제품의 매출 단가를 가져와서 수량에다가 제품 매출 단가를 다 곱해서 다 합산을 한 게 전체 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매출이라고 하는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날짜 기준을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데이터 다이어그램에서 데이터 모델의 구조를 보시면 저희가 날짜 디멘션 테이블을 만든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계층 구조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면, 자, 계층 구조를 제가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삭제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측면에서 어떻게 그룹화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이블에서 계층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달력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개충구조 만들기라고 하는 아이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충구조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피벗 테이블에서 이 날짜의 개충구조를 그냥 쉽게 한 번에 만들어주는 이 기능은 피벗 테이블에서 우리 그룹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피벗 테이블 그룹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그룹은 그냥 피벗 테이블에서 해당되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그룹하신 다음에 그룹으로 이제 숫자로 그룹을 묶던가 아니면 날짜를 월일을 그룹으로 묶던가 이제 그런 방법이죠. 보여주는 측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를 클릭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개충구조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럼 개충구조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름은 개충구조 날짜 계층이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냥 수준 여러분 날짜 계층이 자동적으로 이제 날짜 계층이라고 하는 대표적 이름을 만들고 거기에는 그룹을 어떻게 묶냐면 그 다음에 제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월을 요 밑으로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분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럼 날짜 계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걔는 어떻게 그룹화를 시켰냐면 연, 월, 분기로 날짜를 계층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 구조를 이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계층 구조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새롭게 측정 값을 하나 좀 만들어 낼 겁니다. 자, 측정 값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annual last year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last year니까 어떤 날짜 기준을 따져서 날짜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걔를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의 간격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이면 전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LY last year 매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calculate 함수를 여러분이 쓰셔야 되죠. 그래서 calculate 함수를 가지고 첫 번째 인자에 대한 expression은 매출 값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낼 거니까 중괄호를 치시면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던 측정 값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겠죠. 첫 번째 매출이 나올 거고요. 탭키 눌러서 확인하신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필터 내용에다가 이제 어떤 매출을 가지고 올 거냐면 날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날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date add 함수를 통해서 date add 밑에 두 번째 나오죠. 데이트만 치시면 자, 데이트 add 첫 번째는 날짜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날짜 테이블이니까 저희 테이블 의미하는 작은 따옴표를 선택하시고 날짜 테이블의 날짜를 의미하는 열은 달력이라고 하는 제가 이름은 바꾸지 않았거든요. 달력이라고 하는 데이트 열이 바로 해당되는 날짜를 표시하는 기준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umber of interval이니까요. 기본적으로 후에 오는 날짜, 기준 날짜, 어떤 날짜는 날짜라고 기준 날짜라고 하는 건 지금 보시면 달력의 데이트라고 하는 날짜가 기준 날짜가 될 거고 그 달력에 표시된 거에 1년 뒤면은 1이겠지만 1년 전이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정수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세 번째 인자를 하시면 자동으로 그 파라미터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터벌의 간격은 뭐냐면 day.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전일이 되는 거죠. 전일 대비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는 거고요. month니까 전월 대비가 되는 거고요. 쿼터는 분기니까요. 전 분기 대비 이 값을 표현해 주겠죠. 저는 연도니까요. LOA 매출이니까요. 그래서 year를 선택하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year라고 하는 인터벌 값을 갖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가로는 date add 함수의 가로를 닫으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또 가로를 선택하시면 calculate 함수에 대한 가로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측정값이 만들어지고 이 측정값의 이름은 LY 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LY 매출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필터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값이니까 데이터를 보시면 2016년 데이터고요. 2017년 데이터니까 2016년들의 데이터들은 날짜가 없죠. 전 연도의 날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016년 1월 1일이면 이 수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값을 다 계산을 하는데 이 매출값의 기준이 뭐냐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날짜가 1년 전의 날짜를 기준으로 가져야 되는데 1년 전의 날짜가 없죠. 2016년 데이터는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보시면 얘는 2017년의 데이터만 2017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의 데이터만 다 합계가 매출이 합계가 된 내용이 지금 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은 어디서 하냐면 피벗 테이블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엑셀로 돌아가셔서 저희는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 그래서 시작 위치는 제가 여기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B2 셀에서부터 뿌려지는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벗 테이블이 활성화가 될 거고요. 분석에서 피벗 테이블 목록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활성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드 목록에 대한 활성창이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필드 목록이 활성창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달력에서의 날짜 계층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 날짜 계층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만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날짜 계층을 선택을 하면 이 날짜 계층이 지금 열로 갔죠? 그래서 이 열을 행으로 다시 가져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 그 다음에 월, 자, 그 다음에 분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저희가 보는 계층 구조하고는 좀 틀리죠. 왜냐하면 연, 분기, 월로 가는 게 조금 더 깔끔한 형태잖아요. 자, 그래서 파워 피벗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요. 관리창에 가셔서 자, 데이터 다이어그램 있죠? 거기에서 지금 보시면 연, 월, 분기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순서가 지금 현재 똑같이 피벗 테이블에서도 이 순서대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는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위치만 연, 그 다음에 분기, 월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 분기, 월로 바꿔진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저는 데이터의 내용 다 적용됐으니까 파워 피벗 창을 닫아보겠습니다.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리프레시가 됐죠. 그래서 다시 2016년에 1분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계층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계층 구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집계 요약이 부분합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달력에서 날짜를 지금 저희가 뽑아냈고요. 저희가 주문 테이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해보기 위해서 매출 값을 일단 먼저 한번 가져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이어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얘를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 기준에 대한 부분에서 2016년 이 날짜를 저희가 계산 측정 값에서 LY 매출을 봤더니 2015년 데이터가 없으니까 LY 매출 값은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2017년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1분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연에 대한 부분이죠. 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날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보기 힘드시면 제가 이 날짜 계층을 다시 빼고요. 날짜 계층을 계층으로 묶지 않고 밑에 보시면 데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적으로 날짜에 대한 부분을 그냥 집계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날짜를 쭉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 1월 1일은 지금 현재 이 값인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2016년은 데이터들은 전 연도의 값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는 뭐냐면 날짜를 저희가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주문의 주문의를 가져온 게 아니라 달력의 날짜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2017년 1월 14일에는 매출이 2016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2017년 1월 14일에는 없었던 거죠. 근데 2016년 1월 14일에는 이 매출이 이 날짜에 1년 전 이 날짜는 발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도 여러분들 그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17년 1월 1일의 데이터, 작년 이 날짜의 매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날짜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날짜의 묶음으로 그 데이터를 표현할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행과 열에 들어가는 값 자체가 의미되는 것은 필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필터의 역할을 해서 이 필터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이 측정 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컨텍스트라고 하는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맥적인 흐름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 거냐. 그럴 때 보통 BI 쪽, MS에서 지원하는 BI 쪽에 대한 문맥적인 필터의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필터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과 로우 컨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를 어떤 특정한 문구를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말씀드리기에는 상황별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좀 정의의 모호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용어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제가 그거를 정의를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정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100% 체감적으로 느끼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의 시나리오에서 어떤 덱스 함수를 구현해 보고 이 덱스 함수가 내가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왔는지 만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왜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지를 역으로 반추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이런 케이스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걸 따져봤을 때 그게 수긍이 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인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른 범위 내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또 지식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하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해지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별로 보통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시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뭐 죽자고 덤비는 거죠. 일자별로. 그래서 개춘 구조를 만드는 이유가 일자별로 나오는 거를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지잖아요.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를 조금 더 표현을 간략하게 해주고 데이터의 인사이트나 가독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단락에서 개춘 구조를 만들어서 개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대시보드나 또는 이런 표 형태로 좀 더 간략하게 세분화시켜서 그러니까 세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가독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화 시키는 그러니까 밴딩이나 뭐 어떤 묶는 작업이죠. 이렇게 해서 표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시각화의 개체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최대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calculate 함수와 date add 함수를 조합해서 어떤 기간 대비 그래서 이 날짜의 작년 똑같은 작년 매출값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월 값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확인하셔서 이 덱스 함수에서 요거만 이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맨 마지막에 데이트 애드 함수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인터벌 변수에 대한 부분을 이어로 바꿀지 아니면 데이로 바꿀지 먼스로 바꿀지 아니면 쿼터로 바꾸실지 그래서 여러분의 각각에 맞는 상황에 뭐 데일리로 계속 날짜가 좀 더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은 경우는 데이를 쓰셔서 전일 대비 얼마만큼 매출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또는 뭐 슬로우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어라든가 아니면 먼스라든가 아니면 쿼터라든가 분기별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서 매출의 어떤 현황의 흐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전체적인 매출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라스트 이어 매출 같은 경우나 라스트 먼스 매출 같은 경우는 어떤 표보다는 시각화를 시켜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들, 매출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 대비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고 자주 쓰는 그런 함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확인 한번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